자, 김정숙 여사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의상은 사비로 부담했다. 특활비 쓴 적 없다라고 정확히 못을 박았는데 요거는 청와대가 이런 걸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아, 그쵸. 네.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거든요. 특활비 공개 못하는 이유를 저쪽 사람들은 뭐 쓴 게 있으니까 특활비에는요 국가 안보에 대한 사항들이 엄청 나옵니다. 그 특활비 전체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면서 뭐가 있으니까 공개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문제 제기하는 쪽이 근거를 하나라도 제시해야 됩니다. 네. 예, 그 근거라고 제시했던 게 뿌로치였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뭐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 비싼 뿌로치 회사에서 그거 우리 제품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 표본 모양 브로치 2억짜리라고 했던 까레띠에 제품. 요거 네. 사실은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음. 이게 디자인이나 이게 점박이 모양도 다르고요. 완전 네. 다른 건데 요거를 2억짜리라고 선동하고 제가 오늘 본 가짜 뉴스를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의상비로 쓴 것만 1조가 넘는다. 이런 미친 새끼들이. 그러니까 일단 포스트 트루스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시간 나시는 분들 꼭 한번 보시길 부탁드린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게 이제 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그런 인상만 남겨놓고 이걸 정쟁화 시켜놓으면 일단 누군가는 그걸 믿게 되고 뭔가 반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팩트 체크를 하더라도 그냥 그거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탁현민 비서관이 그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는데 그 브로치 인도 국가를 배려한 차원인 거고 애초에 그 인도에서는 호랑이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쏙 빼놓고 저런 식으로 오히려 악마화하고 조롱하고 혹은 또 다음 무언가의 빌드업을 쌓기 위한 게 아닌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그 탁현민 비서관의 페이스북을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사님의 브로치에 대해 밝혀둘 사실이 있다. 여사님의 옷과 장신구는 매번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름의 코드가 있다. 방문 국가의 국기 색깔에 맞춘다든지 행사의 취지와 성격에 맞춘다든지 하는 것이다. 여사님의 브로치는 명품도 아니고 명품처럼 보이려 했던 것도 아니다. 여사님이 그 브로치를 착용한 것은 더 어마어마한 의도가 있었는 바로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배려였다. 그 브로치를 착용하는 날 여사님은 인도 유학생, 인도 배우, 인도 대사 등과 함께 발리우드 영화 당가를 관람했다.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기획된 행사였다. 인도의 전통 의상인 샤리를 입는 것까지도 고민해 보았지만 과한 듯하여 바지 정장에 호랑이 모양의 브로치를 다는 것을 최종 결정하였다. 왜 하필 호랑이인가? 인도는 총리가 세계 호랑이의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드렸다. 그러자 여사님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브로치 중 이게 호랑이인가 표범인가 고양이인가 하시며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 착용하셨다. 이 얼척없는 브로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사님이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본인의 브로치를 착용하셨다는 것과 참석자들로부터 그 브로치가 그날 그 자리에 잘 어울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다. 여사님의 옷장 안에는 여사님의 옷만 있다. 그러니까 특활비 1조 원을 이용해서 옷을 샀다 같은 거짓 선동들을 온라인에서 하는 거는 또 그나마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언론들이 냄새를 풍겨요. 네. 게다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하는데 대통령 특활비가 1조가 안 돼요. 제가 그거 보고 그러네. 혼자 막 웃은 게 문재인 대통령 특활비가 확 줄어서 브로치 살 1조가 안 돼요. 오늘 JTBC 뉴스 보니까 진짜 이런 게 악의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직접 보도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 특활비 내역 임기 마치면 대통령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벌 수 없다 같은 거를 냄새를 풍겨. 이게 언론입니까? 왜냐면은 김정숙 여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앞 다이소 다니시는 분이시고요. 대통령은 가족들 생활비도 자기 월급에서 까는 분이세요. 그런 사람이 김정숙 여사가 무슨 막 명품 옷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한 1조 원어치를 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거는 문재인 후보 대표 시절에 그 금고 있죠. 금괴. 금괴랑 똑같아요. 금괴왕 뭐 이러면서. 제가 근데 보기에. 저는 아까 앞부분에 제가 진보도 가난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싶었던 게 마치 이 도덕성에 뭔가 흠집을 내려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냄새를 풍기는 게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풍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깰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2030 청년들 덕후 유저들은 어떤 방식으로 깨가냐면 이거 팩트 체크하고 해봤자 어차피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문제인데
아 그럼 뭐 영부인이 싸구려 입고 다녀?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다라고 좀 당당하게 대응하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방식은 조금 달라요. 저 음, 정반대인데 음, 그렇다 치더라도 하는 걸 해버리면 그 프레임에 또 빠지는 거야. 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유지해서 4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뭐냐면은 표창장을 유지한 적이 없는데 없다는 걸 알리는 게 난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는 특활비를 쓴 적이 없다라고 딱 나는 제가 매듭 지었는 푸나님 제가 동의하는 게 왜 그럼 이걸 언론이 계속 또 써먹냐. 그리고 그 JTBC 보도에 결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일조의 근거를 대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건 오직 마타도일 뿐이거든요. 진짜 근거가 확실히 나올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볼 수 있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2012년에 남북회담 회의록 그거 열었잖아요. 그리고 부장판사 이상이 열라고 하면 여는 거예요. 법적 절차에 따라.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 기록물로 묶어두면 절대로 못 여는 것 같은 그 보도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나쁜 보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 이게 클릭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심리를 건드리냐? 지금 세상에 그 현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선인 지지율이 이런 경우가 전대미문이잖아요. 많이 안타깝지? 예, 안타까워. 그래서 컨틴전시 플랜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클릭수가 올라가요. 누가? 보수 쪽의 일부 지지자들이 클릭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문준용 씨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문준용 씨가 나라의 반을 구했다. 대통령 아들, 딸 특혜 프레임. 부패의 한 기둥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문준용 씨의 특혜를 흔들었는데 문준용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나오면 즉시 반박했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깨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경우도 얘기 나왔을 때 즉시 청와대가 팩트체크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저는 법화 문제도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초기에 최대한 팩트체크를 했어야 해요. 근데 팩트체크 안 하고 며칠을 지나면 그냥 막 잘못된 프레임이 사실처럼 굳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드리는데 최소한 이쪽 계열의 정치인들은요. 아랫사람이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야 이거 내가 좀 쓸게라는 거 못해요. 눈치 보여서 못한다고.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어떤 사람인데 그럼요. 대통령 특활비가 다 합쳐 1조서 안 되는데 그러면은 뭐 김정숙 여사 은행에 대출 받았대 이 새끼들아. 이게 1조 1657억이라는 거를 의상에 맞췄다는 이런 가짜 뉴스를 은근히 받아가지고 문 대통령 흔들리게 작동하는 이 언론들 정말 아우. 그러니까 그 검찰 특활비가 147억이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것도 법원에서 공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대통령 특활비는요. 당연히 국가 안보에 해당이 되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고 그거 공개하면 또 다른 걸로 처벌받는다. 그거 알아야 되고요. 일단 그 청와대가 오늘 말한 것 중에 그 샤넬 한글 자켓 있죠. 네. 요거는 지금 이미 반납을 해서 국립한글박물관에 이렇게 샤넬한테 반납을 했어요, 이 옷을. 네. 그러니까 샤넬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을 해 전시 중인 제품이에요. 자, 이게 그중에 예를 든 거고 청와대 특활비에 김 여사의 의상 구입이 뭐 포함됐을 거다 같은 요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다, 방송에서. 내가 옷 입은 것도 이 정도 모아놓으면 그럴듯하게 보여. 다 명품으로 보이지. 이 자켓이 있잖아요. 제가 입는 것 중에 비싼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한두 개는 있어. 네. 요거 이마트 가가지고 산 25,000원짜리. 아우 그거 근데 뭐 아주 2억 5천 같아. 사람이 명품이니까. 2억 5천 같아. 자, 나는 이 언론들이 되게 열받는 거 이런 거. 자, 우리 논두렁식에 나오십니다. 네. 이 사람이 SBS에 있다가 TV조선을 갔는데 보도는 똑같아.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 이 SBS 이 보도 하던 바로 이 사람이 나이 좀 쳐드시고요. TV조선에서 억압과 국가안보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어떤 생각이냐면 약간 이게 축구로 비유하자면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가 다 있어야 된다. 골키퍼도 있어야 된다. 저 그렇게 보는 게 팩트가 일단 무조건 기반으로 돼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저쪽은 팩트가 없기 때문에 이 끝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뽀록이 나는데 문제는 팩트만 쫓다 보면 저런 식으로 저들이 막 논두렁식에 정가사범 뭐
그 여사 1조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게 사람들한테 무자비하게 물량 공세를 펼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막 경 147 그럼 이게 뭐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특활비 147억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47? 예. 여러분 예. 제가 답답해서 찾아봤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2018년 8월 28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해의 청와대 특활비 전체 액수를 밝혔어요. 그런데 정권을 인수한 시점에서의 특활비는 147억이었답니다. 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종석 실장이 얘기한 특활비 액수가 97억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요, 제가 아까 1조가 터무니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산업청 뭐 이렇게 다 특활비 폐지됐고요. 전체 특수활동비 규모 그 해에 문재인 정부에 그게 2,87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건지.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147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답변에 따르면 특활비를 더 줄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아니고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특활비를 왜 줄이시냐. 그거 필요하니까 책정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참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그랬는데 야 호주머니에다가 군대 휴가 나오면은 이렇게 한 5만 원 지어주시면서 아 일하려면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 네. 그런 상황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저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어떤 그 채널을 잠깐 갔더니 친보이들 왜 저러냐. 윤석열 축하하라고 막 빈정거리고 반대만 한다고. 니들이 하는 대로 돌려주는 거야. 문재양이라고 5년 내내 그 선동을 해가면서 마지막까지 물러가는 대통령한테까지 이 가짜뉴스를 씌웁니까?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칭찬해주고 싶어요. 잘하는 게 있어야 칭찬할 거 아닙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죠, 언론. 네. 그러니까 묘한 뉘앙스로 이렇게 되면은 특활비가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대통령 기록물이 돼서 30년 동안 못 본다 같은. 마치 그게 김정숙 여사가 특활비를 갖고 옷을 해 입은 것 같은 뉘앙스로 딱 보도를 해버리면 그렇죠. 뭐가 있네 있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1조가 틀렸다고요. 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제가 저 어. 1조 어디서 나오는 거냐.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 특활비 넘치게 쳤던 그 시절에 그 향수에 젖은 사람들이 저런 거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죠. 이제 그거는 그 특활비라는 개념보다는 비자금이겠죠. 네. 아, 비자금 네. 막 그 위에다가 이렇게 캐비넷에 넣어놓고 어떤 사람 하나 딱 오면은 돈 뭉치 딱 내려주면서 임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참 어처구니가 없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제명인의 마을이나 이런 각종 커뮤니티가 지금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방송들의 워딩을 따가지고 되게 쉽게 요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퍼날라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퍼뜨려 주시는 게 최고의 힘이다.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명인의 마을 최고. 아니 여기까지 새날 최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